자, 이산상봉과 관련해가지고 북한에 제의했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석명절 연휴를 앞둔 8일 북측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 권 장관은 이날 그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병행되는 문제라며 두 개가 궁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궁정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산가족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해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통큰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 기대 수명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임기 5년이 이산가족 상봉의 마지막 기회라는 이유에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중앙일보에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담대한 대북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 담대한 제안이 뭐냐? 식량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이니까 식량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인도적 부문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으로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혹시 북측이 꼬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경추사에서 언급하지 않는 대신 북한이 원하는 제재 면제를 앞세웠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상봉 제의는 상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산가족은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게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고, 그러나 북한은 남측의 기대와 달리 이산가족 면회소가 위치한 금강산 관광지구내 주요 남측시설을 해체하는 움직임, 뭐 다 해체하고 있죠. 그러나 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북한에 뭐 쌀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뭐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김정은의 연설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조금 편안하자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시적인 이 고통과 이 생활난에 이것을 좀 덜어보겠다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 족이라고 규정을 해보셨습니다. 우리의 주족, 한국을 자기들이 주족이라고 못 봐갖고 대족관계라고 했습니다. 주족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을 때 김여정이 바로 한마디로 단칼에 잘라버렸던 거죠. 호망한 꿈이라고. 꿈 깨라는 소리죠. 그런 걸 하지 말라. 이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 북한이 그래, 이산가족 인도적인 차원이니까 또 이 고령자들이 많고 언제 그들이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만나게 해주겠다. 정치적인 문제와 별도로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할 북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상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왜 우리를 건드리나? 우리는 우리 길 가는데 너희는 너희들 길로 가라. 우리가 항상 그 전에 북한을 건드리지 말고 왜 북한을 자꾸 북한에게 뭘 주겠다 만나자 하냐. 그건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나가게 내버려둬라. 관심 밖으로 하라.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에서 비핵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는데,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내놓고 북한을 만나자고 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한다면 북한은 그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생각한다는 것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김여정이 단호하게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데 우리에 대한 관심을 꾸라,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담대한 구상이 나온 8월 17일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을 때도 그거 다 통틀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코 비핵화란 말은 입에서 꺼내지도 못하게 이제는 이것을 국가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 그리고 핵무력 정책에 대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젠 더 이상 핵무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회담에 나와달라는 데는 분명히 응하지 않는 거죠. 비핵화 회담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기들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제재를 가하더라도 지금은 수십 년간 이런 제재를 받아왔고 거기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또 국제 정세를 지금 김정은이가 정확히 읽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내 정세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인민들이 굶주림에 처해 있다는 것도 지금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구구절 행사 74주년이지만 꽃꽂이는 해가 아니고 이번 74주년인데도 지방 대표들을 초청해다가 이렇게 거대하게 경축 공연을 관람시키고 경축 행사에 참여시키고 자기가 나타남으로써 대내 결속을 더 단단히 다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시적인 고통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김정은 입에서 이런 말은 안 나왔지만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친북 국가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지금 내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담대한 대북구상, 이산가족 상봉에 북한이 응할까요? 내가 김정은이라도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한미연합훈련을 꼽대기뿐인 문재인 정부 때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놓고 앉아서 군인들이 훈련도 안 하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앉아서 할 때에도
문재인 정부도 강력히 비판했던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윤석열 정부 나오자마자 선제 타격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의 한미연합훈련, 북한의 핵무기에 맞선 확장 억제력을 갖춰나가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여기에 이 5년 동안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 통일부가 권영세 장관이나 통일부나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발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북 정책은 발표를 잘했죠. 그러나 거기에 절대 약점을 잡히게끔 무슨 인도적 지원이라고 수십만 톤의 쌀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면 쌀을 지원해 주고 인도적 지원 물자를 명색으로 북한에 지원 물자를 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북 정책에서 1순위는 북한의 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북한에 얼마나 될지 모르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이 북한의 핵을 우리 국민들이 항상 머리 위에 언제 이 대한민국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북한의 핵을 우리는 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산가족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북한이 결코 비핵화를 떼어놓고 인도적 지원 문제만 나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관계 회담과 남북관계 실질적인 관계 발전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건 지금 바라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문제라고 해서 이산가족 문제만 별도로 떼어내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문재인 정부 때 이산가족 상봉을 몇 차례라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비율을 맞춰주고 김정은의 하라는 대로 했던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꾸준하게 제기는 하겠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이유로 해서 북한에 막대한 지원 물자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웅할 것도 아니고요.